종문하는데 뭐 250만 원, 그리고 마루가 비쌉니다. 굉장히 2천만 원 옵션이더라고요.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내가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은데 옵션 금액이 너무 크다. 공룡부에 뭔가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좀 드라마가 있을까? 저는 같은 돈이면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무아연구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신축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 신축 서비스를 고민하면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그리고 흑석 리버파크 자이를 팝업 하우스로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신축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일링이랑 그리고 조명 계획 최소한의 공사를 한번 만들어서 해봤는데 결과는 막상 저희가 오픈하우스를 해보고 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눠보니 에러점이 좀 많았어요. 입주 일정이 다 다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간 내에 이거를 최대한 정량화된 서비스를 공급하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맞춰서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아파트에 대한 프로젝트를 스터디했던 것들이 있어요. 조명 계획 다이어그램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구 배치 관련된 어떤 스터디했던 모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다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공사를 통해서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팝업 하우스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인 분들한테 정말로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질문들을 저희가 좀 취합을 해보니까 통화도 한번 해보고 가장 큰 고민들이 신축 아파트 옵션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옵션이 여러분 40가지가 넘는 데도 있대요. 입주자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옵션표를 보고 있는데 작은 이미지란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견본주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기는 이제 풀옵션을 다 집어넣은 한 가지 타입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지 판단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이제 무아가 주장하는 나다운 공간이나 개인의 취향을 고려하기 좀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좋은 공간이나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한 부분만 좋아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신축 아파트 옵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반드시 선택해야 될 옵션은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발코니 확장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발코니가 이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좋은 공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외기를 느낄 수도 있고 바깥의 공기나 날씨가 어떤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확장을 해야지만이 그 공간을 쓸 수 있을 만한 평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좀 말이 많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확장을 한다는 의미가 결국에는 이제 외기를 면하고 있는 이 발코니 이 중위 공간이 내실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난방공사도 들어가야 되겠죠. 발코니에는 단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열공사도 다 해야 되죠. 그리고 샤시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꽤 과정이 좀 복잡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입주 전에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입주 전에 발코니 확장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신축 아파트 이제 천장 내부 실링을 뜯어보면 안에 엄청난 이 덕트와 공조 배관과 전기선들과 통신선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시게 되면 천장을 좀 따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배관들 사이로 새로운 에어컨 배관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면 입주 전에 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야 할까요? 예전에는 공용부와 안방에만 주로 넣는 게 추세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방마다 다 집어넣는 게 약간의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에는 입주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도 결과물이 똑같아요. 그럴 거면 이제 나중에 부수고 뜯고 다시 하는 것보다 저는 입주 전에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옵션 책자를 봤는데 정말 옵션 종류가 너무 많네요. 빌트인 가전, 주방 상판, 붙박이 장의 도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중문, 바닥재, 아트월, 우물천장 조명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사실 이 옵션을 다 취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라 하지 마라 답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테리어 계획이 없다면 이 정도 옵션은 좀 하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중문입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가지고 이제 기능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기가 있는 집들이나 혹은 이제 반려동물 있는 집들 요즘 많이 키우시죠. 그랬을 때 택배 왔을 때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이제 배달부가 오셨을 때 이 집 내 공간이 보이는 게 싫다 이런 분들은 이제 중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빌트인 가전입니다.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지만 냉툭티를 대부분 다 싫어하세요. 그리고 무아 포트폴리오만 봐도 아시겠지만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럼 이거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비스포크라든지 아니면 뭐 LG 오브제 같은 이런 것들은 딱 맞추는 게 트렌드니까 그런 거 정도는 저는 필요하시면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 옵션이 있다고 하면 굳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아트월입니다. 여러분,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지만 유튜브에 많잖아요. 아트월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거를 돈을 주고 옛날 방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사실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를 보시고 굳이 아트월 같은 건 없어도 되겠다 싶으시면 저는 안 하시면 좋겠다. 저희한테 이메일을 많이 주셨던 분들 중에 내가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은데 옵션 금액이 너무 크다,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느냐고 이런 질문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옵션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도 좀 놀랐던 게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가구 디자인 변경하고 냉장고 2개 들어가는데 뭐 300만 원, 그리고 종문하는데 뭐 250만 원, 유럽산 이태리 타일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8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마루가 비쌉니다. 굉장히 2천만 원 옵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산을 쭉 해봤더니 합산 금액이 얼마냐,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저는 드는 의문이, 어차피 신축 아파트는 그냥 정해져 있는 레이아웃 안에서 자재의 스펙만 올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8천만 원을 쓰는 게 맞나라는 사실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7, 8천이 넘는 돈이면은 공용부에 좀 집중을 해서 드라마틱한 공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용부의 좀 구조 변경을 통해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시면 어차피 사실 다 뜯어야 돼요. 왜냐면 주방 가구나 마루재 이런 것도 다 붙어있기 때문에 얘를 뭘 살려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우리 최근에 올라갔던 프로젝트가 새 아파트였는데 우리 고객님이 엄청나게 비싼 원목마루를 선택을 옵션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 설계를 해보니까 고객님에 맞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맞춰드렸더니 그거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용부에 들어가는 옵션은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뜯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방에 들어가는 옵션이나 화장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새 집에 있는 걸 뜯어내는 게 좀 아까울 수도 있으니 살려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기능들만 옵션적으로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이신 분들과 상담을 몇 번 진행했습니다. 연락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우연히도 39평형인 94A 타입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요즘에 파크 포레온 입주 카페에서 알파룸의 이슈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4A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알파룸이 굉장히 계륵 같은 이런 옵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옵션에 들어가는 비용들 가지고 우리가 공용부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빅 디자인 관점에서 한번 이 스터디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구조 자체가 4베이라 그러죠. 남향으로 방 2개, 거실, 안방이 이렇게 면에 있는 4베이 구조고요. 그리고 위쪽에 주방 공간이 있고 이 알파룸 공간이 있죠.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파룸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 시대가 원하는 이 레이아웃 자체가 남향을 면해서 방이 몇 개나 붙어 있는 데가 주 트렌드다 보니 이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위에 자꾸 알파룸이라는 밑공간들이 생겨나는 거죠. 주방 옆에. 여러분, 이 평면이 우리 영상 중에 140만 뷰가 나온 우리 음악가의 집 있죠. 거기랑 집 크기만 다르고 레이아웃이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평수를 떠나가지고 이것들이 좀 최근에 지금 건설사들이 많이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생긴 것 같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고객님들께서 제일 힘들어하셨던 게 알파룸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알파룸도 아니에요. 문짝이 없잖아. 그래서 알파 공간이라고 해놨어요. 알파룸의 앞공간을 되게 활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식탁이 들어가는 이 공간을 봤을 때 그 옆에가 비어있으니까 여기는 통로로밖에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건설사에서 벽체를 못 없애주느냐 이해가 됩니다. 평형대에 맞는 주방 사이즈가 안 나오다 보니까 디귿자로 닫아놨죠. 이 벽체를 없애면은 주방 벽면이 나오니까 이거를 철거를 해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문을 왜 안 달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빅 디자인 관점에서 이 알파룸을 좀 없애고 공용부에 뭔가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좀 드라마가 있을까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TV가 걸리는 거실 벽체와 주방 벽체가 단차가 완전히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확 뒤집어 봤는데요. 냉장고가 있었던 장을 알파룸 있는 벽 쪽으로 보내봤어요. 그래서 이런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냉장고 키 큰 장이 배면으로 들어가니까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확보가 되고, 그리고 소파가 놓여지는 이 벽이랑 우리 냉장고 벽이랑 그렇게 어긋나 있긴 하지만 면이 많이 안 벌어져 있다. 그렇다 보니까 거실 공간과
우리 주방으로 가는 이 동선이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통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고 TV 걸리는 벽이 이렇게 밀려 있었는데 얘가 지금 면을 딱 맞춰놨죠. 그랬더니 공간이 훨씬 더 정리돼 보이고 물리적으로는 공간이 작지만 훨씬 더 공간이 크고 맥락적으로도 좋고 기능적으로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돈이면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제가 다른 알투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소가전이 좀 많으시거나 수납이 좀 많다. 그래서 좀 수납장이 많이 필요하고 보조 싱크 같은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 이런 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용도실이 붙어 있긴 해요. 세탁기 여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나죠? 정말 조그매서 이거는 다용도실 기능을 못 할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 전면에 지금 키 큰 장을 만들어서 주방과 싱크와 훅을 앞으로 당겨왔죠. 배면이 이렇게 받아주고 앞에 아일랜드는 없지만 다이닝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뭐가 장점이냐면 이 뒤쪽 부분에 내가 원하는 소가전이라든지 수납들을 마음껏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우리 디자이너분들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돈이 좀 든다고 얘기하지 말라는데, 저희가 강남역 1번 출구에 영림빌딩에 쇼룸 만들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만든 라운지 공간에 그러니까 멋있는 이 주방 가구가 있고 그 중간에 뚫려 있어요. 그리고 뚫려 있는 뒤쪽에 시크릿한 테이블과 주방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좀 살려서 가운데 부분을 열어서 바처럼 이렇게 확 뚫어가지고 제가 지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파트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이 공간이 열려 있으면 개방감도 가지면서 뒤에 소가전도 넣을 수 있고, 야, 이거 너무 멋진데요? 방금 제가 떠올린 아이디어인데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근데 이 구조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집 평면 자체가 알파룸을 착용해놨더니 주방이라 부르는 키친과 다이닝 공간이 깊고 넓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집어넣어도 저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가 될 것 같다. 요거는 예산만 좀 했으면 정말 드라마틱한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또 디자인이 나오니까 흥분해서 막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은 가능하면 하셔라. 이건 디폴트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계획이 없으시다면 견본주택을 잘 보시고요. 거기 있는 거 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나한테 필요한 것들만 슴슴하게 하시고 스타일링이나 가구로 잘 채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아에 연락 주시는 분들처럼 나는 좀 인테리어를 대대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공용부에는 옵션을 제발 선택하지 마시라. 너무 아까워요. 다 뜯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빅 디자인들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림픽 파크 포리온도 내년 입주거든요. 저희한테는 되게 먼 얘기인데 4월 중순까지 이 옵션을 다 선택을 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너무 연락이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 빠르게 좀 대응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잡고 스터디를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요. 좋은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